네, 계속해서 그럼 자석 밀도를 이제 구해 볼 텐데요. 자석 밀도를 뭐에 의해서 구하죠? 우리가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 A 벡터를 구했죠. A 벡터의 수식을 결과적으로는 길이 전류 i와 결과적으로 저 로우의 위치에 의해서 구했습니다. 방향은 Z축 방향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B 벡터를 구할 텐데요. B 벡터는 컬에 의해서 A 벡터를 컬한 값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델연산자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이 컬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컬을 물론 전자기학 1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이제 전자기학 2에서 제가 리뷰하면서는 직각좌표계에 대해서만 우리가 델연산자를 정의했었죠. 근데 지금 여기는 뭐죠? 원통형 좌표계입니다. 그렇죠? 원통형 좌표계에 대해서 이 로우 값을 정의하는 거죠. 원통형 좌표계에 대해서 정의하는데요. 우리가 원통형 좌표계에서 결국에는 미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미소 길이를 로우축 방향, 파이축 방향, 그리고 Z축 방향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델연산자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원통형 좌표계에서 봐야 되는데요. 직각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직각좌표계에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였죠? 먼저 그 방향 벡터를 각각 썼죠? x, y, z 방향 벡터를 썼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죠? 원통형 좌표계입니다. 그렇죠? 원통형 좌표계이기 때문에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이 아닌 뭐죠? 로우 벡터 방향 단위 벡터, 그 다음에 파이 벡터 방향 단위 벡터, 그리고 최종적으로 z 방향 단위 벡터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델연산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거예요. 델연산자는 우리가 x, y, z축 방향 벡터 대신에 단위 벡터를 이제 로우 파이 z 방향 단위 벡터를 할 거예요. 그럼 로우 벡터, 파이 벡터, z 방향 벡터로 우리가 미소 길이를 정의를 해야겠죠. 왜냐면 x, y, z였을 때 이거의 결과가 뭐였죠? 델연산자의 정의는 dx분의 d, dy분의 d, dz분의 d였습니다. 즉 z방향 벡터로의 미소 길이는 뭐예요? 여전히 똑같겠죠. 그래서 편미분 연산자 dz분의 d가 되겠죠. x, y였으면 얘는 dx분의 d, dy분의 d 이렇게 주어졌을 겁니다. 델연산자의 정의였죠. 그런데 이제 로우 파이 z입니다. 그래서 로우 파이 z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로우 방향으로는 길이 반지름 로우죠. 반지름 로우 방향으로는 길이 벡터가 뭐였죠? 길이 벡터가 로우입니다. 크기가 로우니까 미소 길이도 역시 뭐예요? d 로우분의 d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파이예요. 파이는 각도잖아요. 각도기 때문에 이 미분을 해주려면 미소 길이분의 d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미소 길이가 d 파이가 아니죠. 그건 미소 각도죠. 그럼 미소 길이는 d 파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가 되죠? 로우 값에 대해서 d 파이가 곱해지면 그게 뭐였어요? 파이 방향으로의 미소 길이였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결과값으로 델연산자가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원통형 좌표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통형 좌표계가 있으면 이 지점이 원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 지점을 우리가 여기서 어떤 지점, 이 지점을 우리가 로우 파이 z라고 합시다. z 지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정의되는 미소 길이는 어떻게 정의되는 거죠? 여기서 정의되는 미소 길이는 이런 한 미소 부피에서의 각각의 길이를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이런 미소 부피에서의 미소 길이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크기가 뭐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Z축 방향은 뭐죠? Z축 방향으로의 미소 길이는 뭐죠? 이 길이죠. 이 길이는 DZ가 될 거고요. 그리고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 길이. 이 길이는 뭐가 되죠? 이 길이는 D 로우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길이는 뭐예요? 이 길이. 파이 방향으로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죠? 얘를 뽑아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크기가 뭐예요? 이게 d파이가 되는 거고요. 미소 각도가 되고요. 즉 이 길이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길이가 로우였으니까 이 길이를 우리가 로우 d파이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파이 방향으로의 미소 길이는 d파이가 아니라 로우 d파이가 됩니다. 파이는 각도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면 이 길이는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d로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됐어요? 이 높이는 dz니까 똑같고. 이해되십니까? 그걸 편미분이니까 d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썼죠. 여기서의 미소 길이 d를 이렇게 쓴 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델연산자를 우리가 원통형 좌표기에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결과적으로 A 벡터는 뭐였죠? A 벡터는 로우 좌표, 파이 좌표가 없이 Z축 방향 성분밖에 존재하지 않죠. Z축 방향 성분만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게 요거죠. 요 값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원통형 좌표계에서 정의되는 델연산자의 정의, 요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요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다 00이니까 요 결과만 나오네. 요거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거 해준 값만 나오겠죠. 그래서 그 결과값은 우리가 얘를 정리해주면 로우 d파이분의 d에 우리가 az 값에 로우 벡터 방향 성분 그 마이너스 d 로우 d az의 파이 방향 성분 이렇게 두 가지 성분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주면 b 벡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직각좌표계에서만 지금까지 델 연산자를 정의했지만 우리가 원통형 좌표계에서 정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뭐였죠? 우리가 미분이라는 것은 미소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되는 거기 때문에 미소 길이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통형 좌표계에서 주의할 점은 파이의 방향에 대한 미소 길이는 로우 d파이로 정의된다. 따라서 우리가 델연산자의 성분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가 이렇게 정리된다. 라는 것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d파이분의 daz는 어떻게 되죠? 파이 방향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파이 방향 성분이 변수가 없죠? 여기 파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즉 A 벡터는 어떤 각도에 있든지 간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 도선에서부터 로우만큼 떨어져 있으면 어떤 각도에 있든지 간에 모두 동일하겠죠. 대칭적이니까. 따라서 파이값 방향은 대칭적이니까 모두 똑같은데요. A 벡터는 Z축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파이 방향 벡터 성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이로 적분해 준 값은 0이 될 것이고요. 이 값은 우리가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0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B 벡터는 우리가 마이너스 D로분의 D로 편미분해 준 결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 전체를 편미분해 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값을 우리가 대입을 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L 플러스의 스퀘어 루트의 L제곱에 플러스 로우 제곱 마이너스 Ln L 마이너스 L에 플러스의 스퀘어 루트의 L제곱 플러스 로우 제곱의 값으로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미분이죠. 미분을 해주고 Z축 방향의 성분을 곱해준 것이 B 벡터가 될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Z축 방향 성분이 아니죠. 이걸 미분해준 다음에 뭐죠? Z축 방향이 아니라 뭐가 남는 거죠? 파이 방향 성분. 파이 방향 성분만 남겠죠. 크로스 프로덕트 컬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여기서 했던 이 결과만 남는 거죠. D로분의 DAZ의 파이 방향 성분만 남게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앞에서 보면 A 벡터 성분이 있으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B 값은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도니까 B 벡터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B 벡터는 당연히 이 안으로 들어가는 벡터가 B 벡터가 나오겠죠. 얘가 B 벡터 방향은 파이 방향이 되겠죠. 원통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단위 벡터 성분 그 값만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풀어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결국에는 로그를 어떻게 해주는 거죠? 로그를 우리가 미분해 준 결과죠. 로그 미분해 주는 게 어떻게 주어지죠? 마이너스의 4파이분의
뮤제로의 i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고요. 이 값을 각각 우리가 d로분의 d ln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이고요. l 플러스 스퀘어 루트의 l 제곱 플러스 로우 제곱에 마이너스 d 로분의 d ln의 마이너스 l의 플러스 스퀘어 루트 l 제곱 플러스 로우 제곱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값에 파이 벡터 성분 단위 벡터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요. 로그를 미분해주면 뭐가 나오죠? 분수 형태로 주어지게 되겠죠. 로그 미분해주면 자연 로그 ln을 우리가 미분해주면 분수 형태로 미분값이 나오게 됩니다. 4파이분의 뮤제로의 i 그러면 전체 우리가 l 플러스 l제곱에 로우 제곱 이 해준 값을 우리가 해주면 전체 l 플러스 스퀘어 루트의 l제곱 플러스 로우 제곱 분의 1에다가 곱해주면 되죠. 이 안에 부분을 이제 이게 첫 번째 ln을 미분해 준 결과고요. 안쪽에 있는 부분을 미분해 주면 뭐가 돼요? 안쪽에 있는 부분을 미분해 주면 우리가 이 스퀘어 루트 l제곱에 플러스 로우 제곱 2로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뭐가 되죠? 이 뒷부분은 역시 마이너스 값으로 동일하게 나오죠. 마이너스 l에 플러스 스퀘어 루트에 l제곱 플러스 로우 제곱분의 1에다가 이 스퀘어 루트에 l제곱 플러스 로우 제곱분의 2로 해서 2는 이렇게 각각 없어지고요. 미분한 결과값이 여기에 파이 벡터를 곱해준 결과로 결과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얘를 이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정리해주면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정리해주면 이 제곱값을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을 정리를 해주면 l제곱 마이너스 l제곱 플러스 로우 제곱해서 로우 제곱만 남게 되겠죠. 통분을 해주면 이 전체와 마이너스 요거 해주면 통분해줘서 우리가 결과값으로 나오는 값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로우 제곱분의 왜냐면은 이 전체 제곱 이거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죠. 그래서 로우 제곱만 나오게 되고요. 로우 제곱분의 스퀘어 루트의 l 제곱 플러스 로우 제곱에 마이너스 l 그리고 여기는 스퀘어 루트의 l 제곱 플러스 로우 제곱에 로우 그리고 마이너스에 여기도 동일하게 로우 제곱분의 스퀘어 루트 l 제곱 플러스 로우 제곱에 플러스 l에 여기는 스퀘어 루트의 l 제곱 플러스 로우 제곱 여기도 로우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여기 파이 햇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결과값이 어떻게 되죠? 로우 값은 하나씩 없어지고요. 로우 하나 없어지고요. 로우 곱하기 스퀘어 루트 L 플러스 로우 제곱에다가 요 값을 빼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2L이 나오겠네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파이분의 뮤제로의 i에 여기서 로우 스퀘어 루트 L 제곱 플러스 로우 제곱 2L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요. 여기에 파이햇이 붙은 형태로 수식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로 나눠주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요. 그럼 2파이의 로우 스퀘어 루트에 L제곱 플러스 로우 제곱분의 뮤 제로의 i의 L 파이햇 이렇게 자속 밀도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2L인 길이가 2L인 그런 전류 I가 흐를 때 도선에서 전류 I가 흐를 때 그 도선에 의해서 전류 I에 의해서 길이가 2L인 전류에 의해서 선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속밀도 B를 우리가 일반적인 수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이전에 암페어 법칙과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요. 암페어 법칙 적용했을 땐 이 도선의 길이가 무한히 길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L 값을 무한히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비교한다는 뜻이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L이 무한히 긴 도선이다. 무한히 긴 선전류라고 생각하면 긴 경우 L 값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L 값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이 값에 우리가 리밋을 시키면 되죠. 여기는 L 값이 무한대로 갈 때 2파이 로우의 스퀘어 루트의 L 제곱에 플러스 로우 제곱분의 뮤 제로의 I L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얘는 어떻게 돼요? L의 제곱의 스퀘어 루트 L 이렇게 있으니까 둘 다 무한대로 보내면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각각을 미분해 준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해서 나온 결과값을 써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나오죠?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뮤제로의 I 2파이로 이렇게만 나오겠죠. 따라서 그때 B 값은 뭐가 되죠? 자속 밀도는 2파이 로우분의 뮤제로 I의 파이 방향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뭐랑 똑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H로 구하긴 했지만 H로 구했을 때는 여기 뮤제로가 없겠죠? 2파이 로우분의 I로 주어지는 우리가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한 결과와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우리가 예제에서 본 적 있죠? 앞에 예제에서 무한히 긴 도선 I에 대해서 우리가 암페어 법칙을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때 구해진 결과와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에 노트 보시면 암페어 법칙의 예제에서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미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죠? 거기서는 이제 H에 대해서 우리가 구했을 텐데요. 2파이 로우분의 I로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유한히 긴 도선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유한한 경우에 길이가 L로 주어진 경우에 무한한 경우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L 값이 만약에 작다 그러면 로우 값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 결과값이 L에 의해서도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 하는 방법. 우리가 비오사바트 법칙을 아직 적용하지는 않았죠. 비오사바트 법칙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문제 바로 A를 먼저 구하고요. A를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공식대로 구하고 이렇게 구해졌죠. 그 구한 공식에 의해서 주어진 거를 우리가 거기에서 자속 밀도를 구하는 형태로 구했어요. 그럼 그 다음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비오사바트 법칙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죠. 비오사바트 법칙. 여기서 주어진 이런 비오사바트 법칙을 바로 적용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우리가 다시 써야 되니까요. 여기를 지우고 비오사바트 법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두 번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방식은 우리가 비오사바트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비오사바트 법칙은 어떻게 주어졌죠? 예, dB 값을 우리가 dB 벡터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4파이 뮤제로에 전류 I가 흐르고요. 그때 R 3승분의 DL 벡터, 미소 길이 벡터, 도선의 미소 길이 벡터의 R 벡터, 거리 벡터죠. R 벡터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비오사바트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정의된 DL 프라임 벡터가 뭔지, 그리고 R이 뭔지, R 벡터가 뭔지 이런 걸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DL 벡터 프라임은 뭐예요? 얘는 뭐가 되는 거죠? DZ 벡터가 되겠죠. DZ 프라임에 물론 벡터를 써도 되고요. 여기다가 단위 벡터 Z를 쓰면 되겠죠. 이게 DL 벡터 프라임의 크기와 방향이죠. 미소 길이 DZ와 그 다음 방향은 Z축 방향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R 벡터는 뭐가 나옵니까? R 벡터는 어떻게 주어지죠? R 벡터, 요 벡터, 빨간색 요 벡터죠? 이 벡터는 어떻게 주어지죠?
이 벡터는 크기가 로우고 방향이 로우 벡터인 경우에 로우 벡터 햇에다가 뭘 빼준 거죠? 방향 이쪽 방향이니까 크기가 z''이고 마이너스 z''이고 방향은 마이너스 z축 방향. 그렇죠? 크기가 z고 방향은 마이너스 z 방향.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당연히 r은 뭐가 되는 거예요? r은 뭐가 되죠? 당연히 로우 제곱에 플러스 z'의 제곱에 스퀘어 루트 한 값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비어사바트 법칙을 풀기 위해서 문제에서 봐야 될 결과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거 뭐예요? 첫 번째 풀어야 될 건 dl 벡터 프라임과 r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예요. dl 벡터 프라임과 r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어떻게 정의되죠? 네, 역시 원통형 좌표에서 로우, 파이, z축 방향에서 dl 벡터 프라임은 뭐밖에 없어요? 네, z축 크기밖에 없습니다. dz 프라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r 벡터는 뭐만 존재하죠? 로우 축 방향 그리고 z축 방향 마이너스 z 프라임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해되시죠? 얘를 우리가 디터미넌트 풀어주면 행렬식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 결과는 뭐만 남죠? 요 결과만 남겠네요.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만 남겠네요. 나머지는 다 없어지죠? 0과 곱해져서 없어지고 dz 프라임 파이 벡터 방향 단위 벡터 방향 요 결과 값으로만 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db 미소 자석 밀도 이 dz 프라임에서 존재하는 요 dl 프라임 벡터에 의해서 존재하는 미소 자석 밀도는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주면 돼요? 이 값을 이게 db 벡터가 될 거 아니에요. 미소 자석 밀도가 되니까 이 값을 우리가 대입해서 전체 EL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선적분해 주면 되겠죠. 그럼 전체 자석 밀도 B가 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결과적으로 자석 밀도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 우리가 미소 자석 밀도를 다 적분해 준 결과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4파이분의 뮤0의 i에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 R은 뭐였어요? R은 스퀘어 루트에 저렇게 주어지고요. 그거의 3승 스퀘어 루트에 Z 프라임 플러스 로우 제곱 3승분의 1 i인데 원래 이것분의 i는 앞에 나왔고요. r분의 dl 프라임 r이니까 dl 프라임 r은 뭘로 주어졌죠? 여기서 로우 dz 프라임 파이 벡터를 주어졌죠. 그래서 미소 길이 벡터에 대해서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 길이를 적분해주면 길이 적분을 해주면 Z 프라임에 대해서 그러면 그 결과식이 자석 밀도가 주어진다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주면 4파이분의 뮤0의 i에 우리가 로우라는 변수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 변할 때 로우의 위치 값은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죠? 적분을 해줄 때 로우 값은 동일합니다. 로우 값은 다 동일하게 위치하겠죠. 적분 값을 우리가 Z''에 대해서 적분을 해줄 때 그동안 로우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저 지점에 있는 거죠. 따라서 로우 값은 적분해서 변하지 않고요. 따라서 밖으로 상수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값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Z''의 결국엔 제곱 플러스 로우 제곱 스퀘어 루트의 3승이 되겠죠. 3승분의 1 dz''을 계산하는 게 될 거예요. 결국엔 이 값을 역시 마찬가지로 테이블 오브 인테그럴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주면 부정적분하는 걸 찾아주면 정적분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테이블 오브 인테그럴을 찾아주면 이 결과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면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 대괄호 안에 있는 형태로 주어지는데 로우 제곱으로 주어져요. 여기서
Z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로우 제곱 Z 프라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정적분이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니까 마이너스부터 L에서부터 L까지 이렇게 취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파이 단위 벡터 써주면 그게 자속 밀도 B가 됩니다. 이제 정리해주면 우리가 L 집어넣어주고 마이너스 L 집어넣어주니까 2L이 되겠죠. 그래서 4파이분의 뮤제로의 I의 로우 곱하기 로우 제곱분의 스퀘어 루트 L 제곱 플러스 로우 제곱은 L이나 마이너스 L 넣었을 때 동일할 거고요. 분자만 L 마이너스 L이니까 빼주니까 2L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 해시 되고요. 2로 나눠주니까 주어지는 값은 2파이 로우의 스퀘어 루트 L 제곱 플러스 로우 제곱분의 결국엔 뮤 제로의 I 곱하기 L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값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앞에서 주어졌던 우리가 이 결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앞에서 A 문제에서 구했던 방식으로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을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자속 밀도 B를 구하는 방식으로 한 결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오사바트 법칙은 주어진 결과처럼 유한한 길이의 도선 혹은 우리가 적어도 암페어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도선의 문제 그런 것들을 적용할 때 어떤 선전류 문제에서 전류 I를 가지는 선전류 문제에서 미소 길이의 DL 벡터 방향의 성분들을 우리가 미소 자속 밀도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들을 전체를 다 쌓아주면 어떤 형태의 전류에서도 자속 밀도를 임의의 위치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좀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속 밀도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한히 긴 도선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오사바트 법칙을 적용한 이후에 길이 L을 무한대로 보내면 동일하게 우리가 암페어 법칙에서 구했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스스로 한번 풀 수 있도록 해보시고 책에 나오는 연습 문제들 그런 것들도 본인이 직접 찾아보시고 또 본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다른 책들도 예제들이 있는 경우에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